그날 밤 아무도 없는 다도실에서 그의 손길이 제게 다가왔을 때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제 일상엔 매일같이 그 사람의 손길이 따라왔죠. 그날 그 일이 있기 전 제 삶은 참 고요했습니다. 고요해서 조금은 메말랐고 조금은 무너져가고 있었죠. 책방 셔터를 내리던 그날 마치 제 마음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철컥하고 마지막 걸쇠를 채우는 순간 30해라는 시간이 제 손끝에서 뚝 끊어졌습니다. 손님 없는 책장을 등지고 앉아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손님이 다녀간 건 3일 전이었습니다. 그분은 노란 봄비 맞으며 들어와 시집 한 권을 사가셨죠. 그날 이후로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종이책 가게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으니까요. 책 냄새가 좋은 날이었고 햇살도 그럭저럭 좋았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게 색이 바래 보였어요. 이제 뭐하고 살 거야? 오래된 친구 정순이가 묻더군요. 책방 접는 거 반대하던 사람이었죠.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책방은 내 일상이었고 내 자존심이었고 어쩌면 저 혼자만의 세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책방을 닫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 하나를 꼭 닫는 기분이었거든요. 30해 동안 이 작은 공간에서 숨을 쉬었는데 이제 그 숨결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순이는 말없이 내 손을 잡더니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신청해놨어. 강원도 템플스테이 4박 5일 일정이야. 그 봉투 안에는 예약 확인서와 간단한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산자락, 고요한 사찰 풍경이 그려진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처음엔 고개를 저었죠. 내가 왜 절에 가? 불자도 아닌데. 그러자 정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라는 거야. 딱 닷새만. 사람 말 안 섞고 그냥 바람만 마시고 와. 정순이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어쩐지 그 말이 내 가슴 한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어요. 사람 말 안 섞고 그 말이 오히려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어쩌면 말보다 더 많은 게 조용히 내 안에서 부서지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가에 꽂힌 책처럼 저도 오랫동안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누군가 꺼내주길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작은 가방 하나에 속옷 2벌과 책 한 권만 넣고 버스를 탔어요. 서울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마치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한 버스 안이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들리는 엔진 소리와 낮은 바람 소리만이 제 귓가를 스쳤죠.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이 어쩌면 제게 필요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버스가 산을 휘감고 오를수록 창밖의 풍경은 점점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나무들은 저마다 조용히 서 있었고 하늘은 그 조용함에 걸맞게 맑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멀어질수록 제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 했어요. 이 여행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잠시 책방의 셔터를 내리고 온 것처럼 제 마음의 셔터도 잠시 내려두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절 입구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참가자들이 짐을 내리고 있더군요. 누구는 둘이었고 누구는 셋이었습니다. 저처럼 혼자인 사람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대부분 가족 단위나 친구들끼리 온 것 같았습니다. 문득 외로움이 느껴졌지만 그 또한 오래된 친구 같아 익숙했습니다. 짐을 들고 경내를 걷는 동안 기분이 이상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당혹감이 들었습니다. 산속 공기는 선선했고 발밑의 자갈은 가볍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조차도 잠깐 제 마음의 위로가 되더군요. 자갈이 내는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었나 봅니다. 접수처에 이름을 적고 복장과 일정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절 안내도를 보여주며 주요 건물과 식당, 숙소의 위치를 설명해 주었어요. 제 숙소는 여성 2인실, 함께 쓰게 된 분은
50대쯤 돼 보이는 공무원 은퇴자셨고 말수가 적고 예의가 단정했죠. 짧은 인사를 나눈 후 그분은 책을 읽기 시작했고 저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서로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짐을 놓고 다시 마당으로 나왔을 때 작은 건물 안에서 다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모습이 왠지 시선을 끌었습니다. 은빛 찻잔과 흰 손수건, 정갈하게 놓인 다구들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가며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법복 같은 회색 옷을 입고 있었지만 스님은 아닌 듯 했어요. 단정하고 중후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조용한데 따뜻했습니다. 참 이상한 조합이었죠. 마치 깊은 호수 같았어요. 표면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고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마주친 시선이었지만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을 본 것 같은 익숙함이 느껴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처럼 가슴 한구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저도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저 그런 순간이었는데 왜 그 장면이 그렇게 오래 남았을까요? 아마도 너무 오랫동안 제 마음 깊숙이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그 조용한 눈빛 앞에서 스르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예불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면서 괜히 다도실 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없었고 찬물 담긴 주전자만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물처럼 내 안에도 뭔가가 천천히 식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긴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온 것 같았죠. 다음 날 오전 종소리와 함께 다도 수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마치 제 마음속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 같았어요. 참가자들은 모두 흰색 옷을 입고 다도실로 들어섰고 저마다의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다도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나무 바닥은 깨끗이 닦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차향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의 한쪽 모서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면에는 어제 봤던 그 남자 윤태섭 씨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름표를 보고 이름을 알게 되었죠. 윤태섭, 다도 담당. 간결한 문구였지만 그 이름을 알게 된 순간 왠지 모르게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과 연결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찬물의 온도를 살피고 닭이를 정리한 뒤 고개를 숙여 우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오랜 시간 수련한 무용가의 움직임처럼 정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찬물을 따르는 손길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웠고 찻잎을 다루는 손가락은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손은 아주 느렸고 그 느림은 전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급하게 뛰어온 제 마음이 그의 동작을 따라 천천히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숨이 점점 깊어지고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지고 있었어요. 그 느린 손길만으로도 제 마음은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차를 우리 앞에 돌렸습니다. 순서대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제 앞에 찻잔을 놓을 때 손끝이 제 손등 가까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닌 듯 했습니다. 너무 짧은 접촉이었지만 마치 오랜 대화를 나눈 것처럼 깊은 울림이 남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숨이 조금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저 그 따뜻한 기운이 너무 오래 있고 살았던 감각 같았거든요. 누군가의 손길이 주는 위로, 그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책방을 하면서 손님들과 책을 주고받은 적은 많았지만 진심으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 적은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들고 조심스레 향을 맡았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향,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닫혀있던 제 감각을 조금씩 일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그가 조용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친 순간 그의 눈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호기심이기도 했고 따뜻함이기도 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도 한참을 그렇게 눈이 마주쳐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저와 그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눈빛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마치 무언가 주고받은 느낌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조용히 제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정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기도 했고 설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맛이 그 순간의 공기처럼 조금은 떨렸습니다. 쓴맛과 단맛이 묘하게 어우러진 차의 맛처럼 제 마음도 복잡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다도 수련이 끝날 때까지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어쩐지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제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다도 수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자꾸 다도실에서의 순간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의 조용한 움직임, 손끝이 스쳐간 감촉, 그리고 그 깊은 눈빛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참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을 우연히 다시 마주한 것처럼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방 안의 다른 참가자는 이미 깊은 숨을 쉬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절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낮에는 분주했던 공간이 밤이 되니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절 마당 가장자리,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놓인 벤치, 낮엔 누군가의 이야기 소리가 스치던 그 자리가 이 밤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제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들리게 했습니다.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어요. 서울에선 보기 어려운 풍경이죠. 도시의 밝은 불빛에 가려볼 수 없었던 별들이 이곳에선 그렇게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제가 생각보다 많이 고개를 숙이고 살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더군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위를 보지 않고 살아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조금은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익숙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낯설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듣는 그의 목소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낮은 톤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첼로 소리처럼 말이죠. 고개를 돌리니 윤태섭 씨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고 숨은 약간 가쁘게 올라와 있었죠. 방금 전까진 멀리서 내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혹시 그도 나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따뜻한 기운이 번져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벤치 끝에 앉았고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그의 존재감이 밤 공기보다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손 한 뼘 정도의 거리가 있었지만 그 거리가 너무나 가깝게도 또 너무나 멀게도 느껴졌습니다. 둘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말을 걸기에도 굳이 할 말이 없기에도 이 밤은 충분히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제게 이렇게 조용한 밤은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와 함께 있는 이 침묵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와 함께 있는 것처럼 편안했어요.
그가 작은 컵을 꺼내 차를 따랐습니다. 잔 하나는 제게, 잔 하나는 그 자신에게. 저는 조용히 그 찻잔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살짝 스쳤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접촉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차가 손을 데우듯 그의 존재가 제 마음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컵을 들고 저는 그를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의 옆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참 조용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사람처럼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함께 있는 게 편안하다고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늘 말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공간이 이렇게 침묵으로도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 사람은 말보다 침묵이 더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어쩐지 제 안쪽까지 스며들어오는 것 같았죠. 마치 오래된 차처럼 천천히 그러나 깊숙이 번져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사람과 조금 더 오래 이 조용한 벤치에 앉아 있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설명도 필요 없었죠. 그저 그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책방을 접고 템플스테이에 온 것이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 아침 무언 수행이 있었습니다. 말없이 산길을 걷는 시간이었죠. 그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고 각자의 호흡과 발걸음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조용히 걷는 것만으로도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스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고 그 풍경은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출발 전 조별로 줄을 마쳤고 제 옆엔 자연스럽게 윤태섭 씨가 서 있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 옆이 어쩐지 제자리 같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건네자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교감이 낯설면서도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경사가 있었고 풀잎에 맺힌 이슬이 신발을 적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숲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 들어오면서 만들어내는 그림자들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조용한 향기 사이로 가끔씩 그의 옆모습이 스쳤습니다. 조금 앞서 걷는 그의 뒷모습이 제게는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흙이 살짝 미끄러진 자리, 제 발이 휘청하자 순간적으로 누군가의 손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이었습니다. 빠르게 뒤돌아 제 팔을 잡은 그 손의 힘이 단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손길을 기다려왔다는 듯 제 팔은 그의 손에 편안하게 안겼습니다. 그 손은 말이 없었지만 확실하게 따뜻했습니다. 차가울 거라 생각했던 아침 공기와 달리 그의 손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그가 말없이 저를 일으켜 세웠고 그 손이 제 팔에 머무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은 이미 지나갔는데도 그 손은 여전히 제 팔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는 그 손이 떠나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 안에 담긴 조심스러움, 그런데도 확신이 담긴 그 감촉이 내 가슴 깊숙한 데까지 다가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에 누군가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은 것 같았어요. 책방을 닫고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제 마음은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손을 천천히 거두었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질문과 안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으냐고 묻는 듯한 그러면서도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함께 어려 있었죠. 숨이 막히듯 조용한 순간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조차 그 순간엔 너무 큰 소음처럼 느껴졌거든요.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눈빛과 손짓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참을 말없는 숲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제 옆에서 조금 더 가까이 걸었습니다. 마치 언제든 제가 다시 미끄러지면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배려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두 사람의 발소리만 조용히 나무들 사이로 흩어졌고 그 소리마저도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맞춰져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부드러웠고 그 사람의 손길은 그 이후로도 오래도록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도 식사 시간에도 그리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어서도 제 팔에 닿았던 그 손의 온기가 계속해서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책방과 함께 닫아버렸던 제 마음의 문이 그의 손길에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닿았던 팔 위로 아직도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고 심장이 조용히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방 안의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그와 산길을 걸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팔을 붙잡았을 때의 그 단단함과 따스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순간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조용히 슬리퍼를 신고 달빛 가득한 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방에 있는 것보다 바깥 공기를 마시는 편이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어 길을 찾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다도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도실 뒤편, 낮에는 보지 못했던 평상이 하나 있었죠. 그곳에 가만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더 선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쏟아질 듯한 별들 사이로 제 마음도 조금씩 쏟아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감정들이 이 조용한 밤에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잠이 안 오시나요? 그 목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처럼 제 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부드러운 음색이 밤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그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서 그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그의 모습은 낮과는 또 다른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다도실의 엄숙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좀 더 자연스러운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제 옆에 앉으며 작은 보온병을 꺼냈고 낮에 마셨던 그 차향이 밤 공기 사이로 은근히 번졌습니다. 그 향기가 묘하게 그와 어울렸습니다. 은은하면서도 깊은 향. 그것은 마치 그의 성격을 닮은 듯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조용해서 좋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괜찮았을 텐데 왜 그 말이 먼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제게 이 조용함은 새로운 휴식이었습니다. 특히 그와 함께하는 이 침묵은 그 어떤 대화보다 편안했어요. 혜진 씨와 있는 조용함은 저한테 좋은 소리 같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은 소리라 제가 그에게 그런 존재라니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그 말이 어쩐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그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그 말에 제 안에 어떤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가 천천히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말없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길에 저는 숨을 들이켰고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고 제 끄덕임은 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말없는 대화였지만 그 어떤 언어보다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다도실 뒤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절의 외벽을 타고 흐르던 달빛만이 그 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조용한 방 안에는 작은 탁자와 방석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산수화 한 폭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 속의 산과 물처럼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이마에 입을 맞췄고 그 다음엔 아주 천천히 제 볼에, 제 어깨에 그리고 제 손끝에 입술을 댔습니다. 그 입맞춤은 너무나 부드러웠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순간인 듯 그의 모든 동작에는 경외감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길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각을 그 손길 속에서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책과 함께하며 잊고 지냈던 나의 여성성이 그의 따뜻한 손길에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하지만 깊이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외로움과 위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두 사람의 숨결이 천천히 하나로 섞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영혼처럼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이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위로일까? 아니면 오랜 기다림 끝에 도착한 감정일까? 하지만 그 질문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 저는 분명히 그 사람의 손길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그와 함께하는 순간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정원에 다시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다도 수련은 전날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짐을 싸느라 분주했고 정리된 다도실은 어쩐지 처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이별을 준비하는 듯한 쓸쓸함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윤태섭 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늘 같은 시간에 정갈하게 준비돼 있던 공간이 오늘은 이상하게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퍼즐의 가장 중요한 한 조각이 빠진 것처럼 그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제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자리를 둘러봤습니다. 다도실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찻상 위 작은 쪽지 한 장이 접힌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 그것이 저를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펴보니 흰 한지 위에 단 한 줄 붓펜으로 쓰인 정갈한 글씨. 당신과 함께한 침묵이 내게 가장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 글씨체는 그의 성격처럼 단정했고 그 문장은 그의 마음처럼 깊었습니다.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문장이 짧아서 더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소리보다 조용한 문장, 말보다 진한 마음이었죠. 어쩌면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말보다 깊은 침묵으로, 화려한 표현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이곳을 떠났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른 아침 조용히 짐을 챙겼을 겁니다. 인사도 없이 무언의 인사만 남긴 채로 그렇게 그의 방식대로 고요하게 떠나갔을 것입니다. 마치 그가 제 삶에 들어왔던 것처럼 조용히 다가와 조용히 떠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건넨 따뜻한 손길, 그 벤치 위 조용한 찻잔, 산길에서의 숨막히던 순간들 모두가 그 한 줄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순간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적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제게는 그 문장이 지금껏 들어본 그 어떤 고백보다 크고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말의 성찬보다 이 짧은 한 줄이 제게는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침묵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가슴에 꼭 안고 다도실을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그가 남긴 시간들이 조용히 쌓여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제게 남긴 것들은 여전히 이 공간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책방을 닫고 온 이후 제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템플스테이 일정이 끝난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의 풍경은 가는 길과 똑같았지만 제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방을 닫았을 때의 그 허전함이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연락처도 그가 어디 사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그와의 만남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그 손길이 머무르던 자리를 만져보며 잠들었습니다. 손등에, 볼에, 어깨에 그의 입술이 닿았던 자리를 더듬으며 그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물리적인 접촉은 사라졌지만 그 감촉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는 가슴에 넣어두었지만 그 사람은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만난 사람처럼 현실로 돌아오니 그의 존재가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다는 것,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제 마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을 같이 있었는데 마치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니 저는 그게 더 깊은 이별처럼 느껴졌습니다. 완전한 만남도 완전한 이별도 없었던 것 같아 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마치 읽다 만 책처럼 그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고요한 눈빛, 따뜻한 손길, 그리고 마지막 남긴 그 한 줄의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잊으려 해도 그의 조용한 목소리, 찻잔을 따르던 손끝, 그리고 마지막 그 밤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책방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도 문득문득 그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번잡한 일상 속에서도 그 템플스테이에서의 고요했던 순간들이 종종 그리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그 절로 향했습니다. 다시 그곳에 가면 그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와 함께했던 그 공간에 다시 있으면 그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록도 하지 않았고 다도 수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그 자리에 한 번만이라도 저도 다시 앉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의 흔적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내에는 낯선 얼굴들 뿐이었고 봉사자 명단에도 윤태섭이란 이름은 없었습니다. 다도 담당자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런 이름의 봉사자는 기억에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정말로 꿈속의 인물이었던 것처럼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망을 감추지 못한 채 다도실 뒷마당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차를 마셨던 그 평상, 그리고 그 밤에 함께 있었던 작은 방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밤 우리가 처음으로 입을 맞췄던 그 평상,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감정들이 다시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숨결, 그의 따뜻한 눈빛,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라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멀리서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마치 제 바람이 만들어낸 환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더 이상 착각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숲길 끝 나무 그늘 사이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먼 발치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윤태섭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빛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윤태섭, 그 사람이 바로 그 모습 그대로 한 손에 찻병을 들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거기 서 있었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우리 둘은 한참을 마주 보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그동안의 시간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 기다림, 그리고 다시 만났다는 기쁨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 한 잔 하실래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 제안은 단순한 차 한 잔의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초대였고 함께할 시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대답을 그 사람의 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 떠났는지, 왜 다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든 질문의 답이 그의 따뜻한 눈빛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다도실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분명히 똑같은 공간인데 공기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우리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기억들이 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꺼내고 물소리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가 제게는 오래된 멜로디처럼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의식이었고 우리만의 언어였습니다. 그의 손이 내 앞에 잔을 조심스럽게 밀어줄 때 저는 고개를 숙여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차를 통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떠났어요? 그 질문이 입안까지 맴돌았지만 결국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걸 이 사람을 통해 배웠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어 올렸고 그는 조용히 내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보다 다시 만나게 되어 고맙다는 마음이 더 진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설명보다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와 함께하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마주 앉아 서로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말없이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눈빛으로, 손짓으로, 그리고 그 사이의 침묵으로 말입니다. 그 사람의 손이 다시 내 손등 위에 올려졌을 때 저는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놓지 않을게요. 그 말에 담긴 약속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컥했지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기쁨과 안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온기 하나가 내 인생 안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책방 문을 닫은 그날 마음의 문도 함께 닫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문은 다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저는 그의 차에서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은한 향기 속에 담긴 그의 진심, 따뜻한 온기 속에 담긴 그의 약속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침묵은 말보다 더 큰 고백일 수도 있다는 걸 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혼 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